커피를 사러 카페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다양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제로 음료수들. 커피, 아이스티가 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다양한 제로 음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 음료들의 공통점은 바로 제로 슈가라는 것인데요. 마트 안에 진열된 제로 슈가 음료의 종류 수는 무려 2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들 정말로 당이 제로일까요? 저희가 제로의 진실을 알기 전에 시민분들을 먼저 만나서 인터뷰해봤습니다. 저희 제로 슈가 음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종류 드셔보셨어요? 평소에 먹는 거는 제로 콜라 엄청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웰치스 제로도 먹는 것 같아요. 펩시 제로 콜라 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로 음료가 나왔다는 걸 처음 들었을 때 기대됐던 점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점 있을까요? 그냥 오리지널 콜라를 먹을 때에 비해서 또 제로니까, 제로 슈가니까 네. 우선 그 말에서부터 조금 설탕이 작게 들어가고 네.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맛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먹어봤을 때는 좀 화학적인 맛이 심해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 펩시 나오고 나서는 좀 적응한 편이에요. 뭔가 음료하면 다 달잖아요. 제로슈니까 안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걸 넣으니까 좀 몸에 더 나쁘지 않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다. 그러면 제로 음료를 마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신 후에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제가 몸으로 느낄 만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 당의 맛이 나면서 당이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콜라를 찾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더 맛있어서요. 맛이 다르다. 제가 제로를 굉장히 자주 먹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좀 소화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줄인 편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 섭취했던 제로 슈가 음료들.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제로 슈가 과연 건강에 좋기만 한 걸까요? 저희가 직접 이 제로 음료들을 구매해봤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대체당, 과연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대체당이란 말 그대로 당을 대체하는 물질들인데요.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냅니다. 당알콜, 인공감미료, 천연감미료 등이 있는데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당알콜에는 에리스리톨, 인공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천연감미료에는 스테비아 등 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당알콜과 인공감미료가 단맛을 위해 많이 쓰이는데요. 당알콜이란 화학 반응에 따라 알코올로 변형시킨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에리스리톨, 말티톨, 자일리톨 등이 있죠. 설탕보다 덜 달고 칼로리도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티톨은 심지어 혈당 지수도 설탕의 60%에 불과하죠. 인공감미료도 있죠. 이건 설탕 대신 단맛을 낼 때 쓰이는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시클라메이트,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는데요. 혈당 지수가 0이고 열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검증되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죠. 식약처에 따르면 승인된 감미료는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에서 섭취한다면 안전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국민 평균 섭취량은 수크랄로스 0.19%,
아스파탐 0.12%, 아세설팜 칼륨은 0.3%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수치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제로 음료 하나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60kg인 성인 한 명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3에서 13%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쯤에서 제로 슈가 음료들 가운데 어떤 성분이 있는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시중에 파는 제로 슈가 음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음료는 코카콜라 제로인데요. 성분표를 보시면 인공 감미료 성분인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이 적혀 있습니다만 정확한 함유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를 제외하고 아스파탐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찾긴 쉽지 않았는데요. 펩시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으나 마찬가지로 함유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음료로는 링티 제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 알코올 성분 중 하나인 에리스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은 다른 감미료와 달리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되는 특징이 있어 낮은 흡수율로 인해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이용됩니다. 링티제로 음료에는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에리스리톨은 3g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음료와는 다르게 함유량을 표시해 줌으로써 당알코올 일일 섭취 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유량 표시는 소비자들이 제로 슈가 음료를 섭취하는 데 있어 당알코올 과다 복용 방지를 할 수 있는 신호와 같습니다. 당알코올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음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취재해 봤는데요. 클룹 제로소다, 티즐 제로, 비락식혜 제로와 같은 음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료들에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 성분은 한국식품연구원 설탕 대체제 연구 동향에 따르면 성인 기준 하루 40에서 50g 이상 과다 섭취 시 복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에는 대체로 스크랄로스 및 아세설팜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지수가 0으로 열량이 거의 없어 대체당 주성분으로 쓰이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체당의 섭취 자체가 문제인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기서 중복되는 키워드는 바로 과량 섭취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취재 및 자료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섭취 양에 따라 또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에 개개인별로 건강 상태에 맞는 소비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인터뷰한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어떤 제품을 소비할지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 감미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한 인체에 유해한 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결국 개개인별로 건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인공 감미료가 확정적으로 유해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M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아스파탐 성분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으나 관찰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어 둘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미료를 다이어트와 질병 자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여도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된 조건에서 사용 시 안전성이 우려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권고 용량 이상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대체당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다 섭취는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즘이 제안하는 4가지의 건강 수칙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신다. 되도록이면 이런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깨끗한 생수로, 아무리 제로 칼로리라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단맛 중독이나 식욕 증가, 그리고 갈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되 적당히 복용하기. 적당량을 섭취하는 건 괜찮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합성 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만약 제로 음료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이 한국소비자원 가이드에 맞춰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감미료 함량이 더 적고, 카페인 함량이 더 적고,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으로요. 네 번째, 저당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우리 몸에는 적당량의 당이 필요한데요. 이 당이 부족해진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영양 결핍 등 건강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 제한은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모두 제로라는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더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즘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